자, 210쪽에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먼저 우리 태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총 3개의 층이 있지. 여기는 중심, 이렇게 3개를 그렸어. 동그라미 이상하네. 동그라미 잘 그리는데, 원래. 괜찮네. 자, 가운데를 뭐라 그러니? 중심 핵이라고도 하겠지. 핵. 여기 핵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 뭐라 그래요 이걸? 여기 형태가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거든. 복사층.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돌아. 이 돌은 무슨 나왔어? 여기는 무슨 층? 대류층.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핵, 복사층, 대류층, 핵. 이거 중심이지. 온도 한번 볼까요? 온도 기억해야 돼. 온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혹시? 여기는 이만큼이야. 1500만 켈빈 정도 나와. 이렇게 기억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3 과정에서 보통 선생님이 남학생들한테 우리 중3 과정에서 태양의 표면 배웠잖아. 그러면 기억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 수요는 알 것 같은데. 표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았니? 첫 번째 뭐? 쌀알무늬. 기억나는 나한테? 네. 여기 쌀 뿌려놓은 거 있지? 그리고 그 중간 뭐가 있었냐면 검은 점이 있었어. 검은 점의 이름은 흑점. 그래서 표면은 쌀알무늬하고 흑점인데 그게 여기 부분이야. 자, 온도 한번 기억해보자. 온도.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얼마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6000이야. 6000 켈빈. 근데 흑점은 왜 시꺼멓게 보이냐라는 말을 할 때 정말 온도가 낮아서 그럴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낮진 않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낮지. 상대적으로 얼마? 한 2000도씩 낮았어. 그래서 한 4000 켈빈 나와. 그리고 대류층에서 태양의 표면이 나타나거든. 이쪽에서 표면 나타나는데 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첫 번째는 뭔데? 쌀알무늬 쌀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어. 그 다음이 뭐냐? 이거 흑점. 그래서 온도가 얼마예요? 그러면 이건 얼마야? 6000 켈빈이에요. 표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온도가 6000이라면 맞지? 근데 부분 아닌 데가 있어요. 그게 몇? 4000 켈빈 정도 나오는 흑점이 존재한다까지 기억하자고. 요거 쌀알무늬 그 그림 사진 있으면 좋은데 사진이 없네요. 근데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쌀알무늬 이렇게 생겼어. 기억나? 이렇게 생겼어. 쌀 뿌리는 것처럼 생겼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반복되는 구조거든. 밝은 부분이 요 대류의 상승부야. 어두운 부분은 하강부. 그래서 요 쌀알무늬하고 흑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기억하자. 여기 대류고 여기 복사층이라 했어요. 복사는 어떤 전달 방식이냐 이렇게 기억하자. 매질의 도움 없이 전달되는 방식. 자, 제일 중요한 거 꼽으면 여기겠죠. 핵. 1500만 켈빈의 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통합과 원에서 빅뱅 과정이 있었어. 그리고 빅뱅 끝나고 별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지. 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별의 진화 과정 해볼게. 성운이 막 중력 수축했어. 온도가 올라갔지. 온도가 막 올라가다가 한 1000켈빈 되면 막 빛이 나기 시작해. 그때 뭐라 그랬지? 기억남? 원시별. 자, 그거는 뭐 진정한 빛은 아니야 사실.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중력 수축하면서 어느 순간 1000만 켈빈 정도 되면 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거든. 근데 우리 태양은 1500만이니까 할 수 있겠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태양 구성 물질은 뭔데? 수소와 헬륨이 한 3대1로 돼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도 수소가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수소가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를 묻는다면 온도가 여기만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서 그래요. 여기는 할 수가 없지. 보니까 수소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데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4개의 수소 원자 핵을 뭘로 바꾸는 거야? 하나에 이걸로 바꾸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여기 11 요 숫자까지 우리 기억하자. 2,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원자핵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거. 근데 일반 책에는 이거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 화학 쪽에서요 좀 다루는 거라서. 어때? 책에? 아직 여기 진도 안 나갔지? 이게 나가기는 나갔는데 요, 여기까지 시기 어떤 건지 이렇게 식 나오진 않았던 거 같지? 예. 학교마다 좀 달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H11 있고 동위원소 몇 개 정리해놓고 갈게요. 요거 3개 하고 헬륨 2개 정도는 기억하자고. 이렇게. 그 다음 뭐가 있지? 이렇게 총 5가지. 이름 뭔데? 수소. 말 그대로 수소.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 몇 개예요? 없지? 이거는 수소 원자핵 이렇게 불러. 이거 뭐라고 부르죠? 중수소. 요거는 뭐 삼중수소. 그래갖고 비율로 보면 양성자, 중성자 그러면 양성자 하나에다 중성자 빵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얘는 헬륨인데 헬륨 3.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헬륨이라고 불러. 얘는 2개, 1개, 2개, 4개. 기호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알고 있자고. 이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를 한번 표현해볼까? 양성자. 양성자는 이거 자체가 양성자지. 수소 원자핵이니까. 중성자는 어떻게 표현해? 중성자. 중성자 이렇게 많이 나와. N. 본 적 있음? N01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중성자를 얘기해. 왜 N01이 중성자니? N은 뭐 그냥 노말인 거 같고 요거는 양성자는 없는데 합쳐서 1이란 얘기는 뭐야? 중성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지. 요렇게 표현돼 있으면 뭐야 이거는? 중성자를 뜻해. 그래서 뭐 기호로 나왔을 때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질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질량이 감소. 질량 감소에 이거 4개의 질량하고 이거 1개의 질량을 비교하면 뭐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질량이 감소하니까 그 감소한 질량을 에너지가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진짜 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만든 식은 아니고 연구를 통해서 나온 식이 있어요. 요거 델타 MC 제곱. 뭐라고 부르지?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 그래요.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 이거 뭐야?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뜻을 뭐 줄여서 만든 말이야. 에너지 등가의 원리. 질량과 에너지는 뭐 거의 같아 이런 개념이야. 왜?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작은 숫자야. 요거는 큰 숫자지. 작은 질량 변화가 결국 어떻게 해? 엄청 큰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막대하게 만들어지는 에너지 중에 지구에는 얼마 도달하는지 기억나? 25분의 1 정도가 도달을 해요. 여기까지 우선 한번 봐보자. 자, 첫 번째 페이지 20쪽에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태양. 엄청 크지. 지구 기준 한 109배 정도의 질량을 가져. 아니 질량이 아니라 크기는 한 109배야. 지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질량은 태양계 전체의 99.9% 정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도 맞겠지.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인데 수소가 거의 73%를 차지하니까 뭐 보통 3대 1이다 해도 되겠지. 내부 구조 3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표면은 6.켈빈. 선생님 표면이라고 얘기했는데 표면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광구라고 얘기해요. 광구. 빛이 나는 구. 광구. 광구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쌀알 물리하고 흑점. 광구라고 한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흑점도 분포하는데 4000켈빈 기억을 하자. 대류층. 바깥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부분, 북사층. 거기 0.20 R에서 0.71 R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반지름을 R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해. 0.20까지는 뭐라는 얘기야? 핵이라는 얘기지 결국. 예. 거기서 0.20에서 0.71 R까지야. 그래도 많이 친정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되는 거고.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켈빈이다. 모든 별이 1,500만 켈빈은 아니야. 더 큰 별은 어때? 더 높은 온도를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태양은 1,500만. 그 얘기 안 했다. 태양의 중심에 대해서 중심의 상태는 무슨 상태냐?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게 아니라 뭐야? 플라즈마 상태야. 플라즈마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 그거까지 기억해두면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도 나왔지만요. 크기 뭐 나왔어요. 수치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질량도 대부분 차지한다. 구성분들은 수소헬륨이 거의 3대 1이야. 나머지 기타 등등. 태양은 특징이 뭐야? 수소헬륨 말고도 다른 것도 갖고 있죠? 왜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니? 그러면 순환한 별의 그 성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말 이해해? 한번 이렇게 폭발했지. 초신성 폭발. 거기서 철보다 무거운 옷을 만들어지는 그 성분 안에서 만들어졌거든. 그 성분이 다시 중력 수축해서 만들어진 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포함되어 있어. 자,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양 중심 부분도 뭐 높다는 건 알겠고, 기압도 물어보면 기압도 높아요. 기압도 높다. 고압의 초고온 상태야. 왜 플라즈마 상태로 있어요? 그 초고온 상태에서는요,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고요. 211쪽 가보자. 핵 반응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지. 핵, 융합, 핵, 분열. 이번 시험범위에서 융합은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고, 핵 분열은 핵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거야. 두 가지 기억하자고. 핵 융합은 태양에서 에너지 만드는 거고, 핵 분열은 핵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핵융합은 가벼운 게 무거운 거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조건 뭐예요? 조건. 1000만 켈빈 돼야 되고 고압이어야 된다 그랬어. 초고온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 자, 질량 결손. 질량이 약간 감소한다.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그 식 델타 MC 제곱 이렇게 썼어요. 자, C. 3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숫자 엄청 높은 숫자지 이거. 매우 작아도 결국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숫자 내가 볼 때는 뭐 외울 것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 1초당 얼마야? 10에 36승 줄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나게 만들어지지. 이게 인류 기준으로 우리 이제 지구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인류가 1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걸 1초 만에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그 개념 체크 넣어보자. 넣을 것도 없지. 첫 번째 뭐?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다음 2번. 2번은 OX 이렇게 나가겠죠. 에너지를 반응한다. O. 다음 2번 X. 총합은 같다가 아니라 전이 후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원자 질량 단위. 요거는 우리가 원자량 배경도 그거 얘기하는 거랑 거의 같아. 넘어가자.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 에너지가 뭐하냐? 지구의 여러 가지 물질을 순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물질 순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물. 다음 뭐지? 탄소. 이 두 가지 기억하자. 물을 순환시켜요. 물을 순환시키고 대기도 순환시키지. 사실은 대기 대순환도 만들어가는 게 얘가 맞고. 자, 첫 번째, 물, 대기의 순환, 물의 순환을 일으키고 대기도 순환시켜. 물 순환 한번 볼까? 이렇게 나왔어. 뭐니, 이거는? 증발된 거지? 증발되고 올라가서 이렇게 구름 만들어져. 그럼 이 과정은 뭐라고 써야 되니? 연결된 거야. 여기 증발 쓰면 되고 여기는 연결 쓰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입자들이 있어. 이건 뭔데? 수증기지. 그 다음
증발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연결 과정에서 열을 방출한다. 쭉 가다가 여기 B가 돼서 내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강수 현상이 될 수 있어. 강수 현상 되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육지로 그러면서 결국 뭐야? 돌고 돈다. 이게 정리할 수 있지. 지구상의 물의 양은 항상 뭐 일정한 거야. 단 뭐 어느 상태에 있는 게 얼만큼이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이걸 순환시킨다는 첫 번째 물 순환. 이건 물의 순환. 내가 이 새끼. 자, 다음 대기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냐? 대기 순환 한번 보자. 뭐 학생들 뭐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면. 대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누구란 얘기예요? 태양 에너지야. 이거 증발시키는 것도 태양 에너지야. 근데 여기는 태양 열 쪽이지. 여기도 태양 열 쪽이야. B 쪽도 있어. 탄소 순환은 태양 빛 에너지야. 구별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건 태양 열 에너지에서 일어나. 이것도 마찬가지. 태양 열 에너지에서 일어나. 다음, 이거는 빛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게 탄소 순환. 기억하자.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상대적 고온, 여기는 상대적 저온. 자, 고온 지역은 저온 지역, 고온 지역은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겨요. 여기 뭐가 생기지? 하강 기류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리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만든 거거든. 온도차를 만들었어. 에너지 불균형은 태양 에너지에서 열. 고온이면 뭐죠? 저기압이에요, 여기. 저온이 뭐지? 공기압.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과학을 하게 되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 상대적 고온은 저기압. 저기압 무슨 기류? 상승 기류. 여기는 하강 기류. 그래서 이 순환을 만드는 건 누구 때문이다? 결론은 뭐야? 태양 에너지. 다음 세 번째 순환. 탄소 순환으로 가보자. 여기는 열. 여기는 빛이야. 빛. 자, 탄소 순환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예전에도 못 그렸던 것 같긴 한데 일단 태양의 오늘 별로다. 자, 요 태양 에너지 있어. 태양. 자, 그랬을 때 뭐 해볼까? 뭐 하려고 이거 그랬을까? 탄소 순환 하려고 했죠. 자, CO2 여기 있어. 자, 일단 기권에는 CO2 형태로 대부분 존재해요. 또 뭐 있는지 알아? 기권에 있는 탄소. C 들어가 있는 기체 중에 기권에 있는 거 일단 CO2, 다음 CH4 두 가지는 기억하자. CO2, CH4가 주로 이런. 근데 여기서 탄소 순환할 때는 CO2로 나가요. 광합성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식물 그려져 있어. 식물이 있어. 그럼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광합성이야. 이거 광합성 과정이지. 그 다음에 귀여운데 여기 귀가 너무 짧다. 자, 이렇게 갔어요. 이건 뭐야? 먹이 사슬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먹이 사슬 맞는 것 같아. 포식피식 먹이 사슬 이렇게 갈 수 있어. 먹고 먹히는 관계. 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고 그러면 얘네 둘은 무슨 꼴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얘들은 생물꼴이고 생물꼴에 있는 탄소의 형태 뭐라고 부르지? 탄소화물로 존재하거든. 그 탄소화물을 부르는 용어 유기물이라고 해요. 유기물. 생물권은 유기물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 다음 얘들 묻혀갖고 연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뭔데? 화석연료야. 화석연료 무슨 권이? 직권의 형태예요. 여기는. 다음 화석연료 이렇게 가 있어. 뭐 들어가야 돼? 여기는 용에 들어가야 돼. 용에. 이건 녹아서 탄산이온이 될 수 있어. 뭐 화학이 아니니까 식은 안 쓸게요. 그냥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이온은 사실 뭐 식을 안 쓴다는데 그냥 쓸까? 원래는 뭐야? 탄산식 알아? 알지?
탄산 H2 H2CO3지 원래. 예, 탄산이온은 HCO3 마이너스 형태로 많이 써. 여기서 H 플러스 하나 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H2CO3 거기에서 H 하나 빠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 사실 이건 뭐 화학도 아니고 나올 확률은 적은데. 다음 여기 이렇게 그렸어. 나 뭐 그랬는지 아는? 돌 그렸어요. 여기는 뭔데? 석회? 아, 직권이에요. 직권. 얘도 직권이야. 탄산이온은 무슨 권? 수권이야. 그리고 요 중간에 이 과정 나왔어요. 여기는 가라앉아서 만들어져. 그래서 뭐라고 해? 침전된다고 해요. 침전이란 말이 나와야지. 이온이 가라앉아서 뭐 앙금 만들어지듯이 만드는 거야. 여기는 결국 석회암이 될 수 있어. 혼자 되는 건 아니고 이 물에 있던 칼슘 이온하고 같이 결합했겠지. 탄산칼슘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과정 나왔고요. 다음 조금 더 그리면 그림이 잘 안 돼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막 이러고 있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연기 나고 있네. 태우고 있지. 여기는 못 믿겠지만 발전소야, 발전소. 화력 발전소.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가고 여기 가면 여긴 뭐다? 연소 과정을 통해서 다시 공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음 만약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임? 호흡 과정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왔어. 호흡 과정이야. 이렇게 나왔으면 뭐라고 할래? 뭐라고 할까 이거? 다시 돌아갔네? 어떻게 돌아갔어? 빠져나갔지? 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물에 녹아있던 게 빠져나간다고? 그거 왜 그러냐? 그 있잖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야.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현상은 뭐야?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용해도 감소를 집어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용해도 감소 왜 됐는데? 기체 용해도의 특징은 뭔데?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하거든. 그래서 지구 온난화 가속됐을 때 저기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양이 많아지고 돌아가는 양 많아지고 여기로 나오는 양도 많아지고 이쪽에 있는 탄소가 많아지면 온난화가 심해질 수 있지. 지구 온난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저기서도 하는 말은 뭐냐면 지구 전체에 있는 탄소의 양은 항상 뭐야? 일정한 건가? 요거 대신 각 권에서의 탄소량은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자, 212쪽에 있는, 213쪽에 있는 그것만 한꺼번에 해봤는데 이 책에서는 무슨 에너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물순환.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물순환 뭐 별거 아닌 거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틀리는 건 그런 거니까 태양이 무슨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빛 아니야. 꼭 조심하자. 대기순환. 태양의 열에너지는 대기 흡수되었다가 바람, 파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어차피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생산했어. 그럼 여기서 발전 쪽으로 이어지면 열 에너지가 우선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걸로 바뀐 거지. 그걸 통해서 바람이 전기를 만들면 그 풍력 발전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풍력 발전은 시작은 뭐예요? 태양의 열 에너지에서 시작된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 수력 발전도 결국 뭐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태양의 열 에너지. 시작은 열 에너지예요. 근데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지.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쪽으로 다시 넘어가지. 그게 나중에 그 기관에서 내려가고 댐에 가득 차면 그때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되지. 그게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게 결국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 그래서 발전으로 얘기를 하면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이 두 가지 뭐 파력 발전도 있거든. 이쪽은 다 뭐다?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한 발전이야. 그쪽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옆에 이제 표로 쭉 나온 걸 지금 선생님한테 얘기해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대기와 대기 여기도 얘기했지만 대기 대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온도차. 대기의 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온도차다. 기억하자. 213쪽 넘어갈까요? 태양 에너지와 탄소의 순환. 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으로 합성하고 여러 가지 농발 형태로 저장하는데 여기 이제 빛 에너지를 다들 알 거예요. 화학 에너지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순환 볼까요? 화학 에너지. 근데 그 화학 에너지를 결국 먹이사슬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그게 땅속에 묻히면 연료가 되는데 그것도 화학 에너지야. 그 화학 에너지가 되고 다시 연소에서 돌아가는 그림 나왔네요. 나 근데 선생님 좀 더 추가했어. 저 수권에 있는 내용도 추가했지. 수권으로 가면 탄산이요. 이게 다시 가라앉으면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석회암. 그래서 일단 번호로 한번 정리해보면 기권의 탄소는 뭐야? CO2, CH4. 생물권은 유기물, 수권은 이온의 형태로 존재해. 기억하자. 직권은 보통 대표적으로 두 개 얘기할 수 있지. 첫 번째는 뭔데? 석회암, 다음은 화석 연료야.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고 근원이 아닌 거 그거 한번 가볼까요? 근원이 아닌 거 선생님 한번 써볼게.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위주로 얘기하면 두 개는 근원이 아니야. 첫 번째 뭐 얘기하는 거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이거야. 다음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의 인력이지. 요거에 예로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지진, 가스, 화산. 발전 쪽에서 있잖아요. 발전소 할 때 그 발전 속에서는 지열 발전은 이것 때문이야. 지열은 이것 때문이야. 지열 발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 예, 그래서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발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그 조력 때문에 생기는 게 뭔데요? 밀물, 썰물, 만조, 간조 뭐 이런 건데 무슨 발전? 이쪽하고는 조력 발전이지. 이 조력 발전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조력 에너지. 그래서 발전에서 두 개 정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지열 그러니까 느낌이 딱 뭐랑 좀 이게 와닿아요. 태양 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란 얘기야. 지금 내부 에너지.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자. 그래서 오른쪽 이제 두 번째 얘기 나왔어요. 조력 에너지 아니야. 그 다음에 핵발전에 핵발전 선생님 빼먹을 뻔했다. 핵발전은 무슨 에너지야? 핵 에너지야. 이것도 빼야 돼. 그래서 발전 세 가지 빼야 되겠네. 지열 발전, 핵 발전, 그다음 무슨 발전? 조력 발전. 이거 세 가지는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 다음 주요 개념 체크로 가볼게요. 태양에서 지구로 전달된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당연히 태양 에너지는 이렇게 당연히 왔겠죠.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연료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옥수수 무슨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지. 그다음 운동한다. 운동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넘겨보자. 214쪽에 선생님이 했던 요건데 여기 수혜 학생은 화학들은 뭐 많이 해서 이 표현을 낯설지 않죠? 처음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낯설지 않지? 자, 그래서 214쪽에 뭐 그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아까 선생님 잠깐 썼죠. 그래서 5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갑자기 나와도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5가지 지웠지만 뭔지 알지? 순서 3가지, 헬륨 2가지. 215쪽으로 가볼게요. 핵융합 반응 일어날까? 태양에서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PP 반응도 있고 PP가 뭔데? 이런 거 안 나온 거 같지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했던 거 같지? PP는 무슨 뜻인데 근데 P 프로톤이야? N 뉴트론이야? 프로톤 양성자야? N 뉴트론은 뭔데? 중성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거 아니? 잡았어? 손발력 좋네. 잘 잡았어? 자,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뭐가 빠져나가 있는데 그런데 난 이거 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지식을 넓히려고 그러면 또 하는 게 맞는데 뭐 지금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고
자, 이거 관련된 문제 14번까지 풀고 다음 넘어가자. 발전 쪽으로. 자, 일단 14번까지만 풀게요. 자, 발전 가자. 220쪽. 이게 안 잡혀. 아우. 발전. 발전은 뭐예요? 전기를 만든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전기를 만드는 걸 발전이고, 그거 하는 기계는 뭐 발전기 하는 곳은 발전소. 자, 그랬을 때 발전 어떻게 하는 거야? 발전의 원리를 5글자로 얘기할 수 있지. 뭔데? 전자기, 유도. 정전기 유도 아니니까 조심해야지. 정전기 유도로 바꾸면 몇 명 걸려. 많이 걸려 생각보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그랬는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설명해볼까? 일단 자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만드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가 뭘 만들어? 전류를 만들어.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이끌어내 두 글자로 바꾼 거야.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끌어내진 전류를 뭐라고 표현해요? 유도 전류라고 얘기해.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해. 자기장은 뭐냐? 이런 거 이제 기본 개념 한번 가보자. 자기장. 자기장 정의 내려? 너 정의 내릴 수 있어? 그러면 정의 내릴 수 있어?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자석 주위에 뭐 쇠붙이를 놓는다고 해서 모든 쇠붙이가 자석 저 멀리 있는데 끌려가지 않지. 어느 거리 안에 들어가야지 끌려가거든? 그때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자기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무슨 극에서 나왔어? N극에서 나왔어. S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석 한번 선생 그려볼까요? 자석에다가 철가루 뿌리면, 일단 철가루 뿌리면 여기 겁나게 모여들거든? 여기 제일 센 거 같은.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자기력의 방향은 N에서 S. 나침반 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런 거 옛날에 해봤던 거 같지? 나침반 놓으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나침반 이쪽, N극이 이쪽 보고 여기는 이쪽 보겠네. 여기 무슨 쪽 보? 이쪽 보겠지? 여기 이쪽 본다는 거 공감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적인 방향 정도는 알고 있자. 라는 얘기. 자기적인 방향 정리. N에서 S로 가는 방향. 나침반 기준으로는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기장의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자기장을 표현한 걸 자기력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기력선 그릴 때 중요할 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N에서 시작하면 S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완곡선이 돼야 돼요. 완곡선, 완전한 곡선. 이 안에도 표시하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끝난 거 아니야? 내부에는 내부 자기장의 모습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임? 내부에서는 S에서 N로 가는 거 맞지? 그리고 교차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박스 안에 다 들었네요. 그래서 교차될 수 없다. 다음 끊어질 수 없다. 시작했으면 끝나야 된다. 이런 거. 자기장이 있을수록 촘촘하게 나타나고 그 부분이 어디야? 양극이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 선생님이 이거 맨날 많이 그렸던 것 같아. 선생님이 이거 잘 그린다고 애들 칭찬 많이 받아요. 잘 그리니? 잘 그리지? 요거는 그러면 애들이 맞아? 잘 그린 거 맞아? 그림 잘 그림? 그림 잘 그림? 아니야?
그래 그쪽은 아니야. 잘 그릴 것 같은데. 자 이거 기억해야 되겠지. 요거 헷갈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 빨간색이 뭐임? 아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야. 유도 전류의 방향이고 우리는 요거를 맞춰야 되지. 우리 손은 자석이야. 이제 막대 자석이야 얘들아. 요거 N하고 여기는 뭐야? S 자석이야 우리는. 그래서 일단 이쪽을 N 이쪽 S 맞췄을 때 코일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흐른다. 뭐가 그러는데 유도전류.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 찾는 거 그것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학생들은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런 것 같은데. 잘 그랬지? 자, 요거 했어. 상황 한번 가자. 상황은 총 4가지 있어요. 4가지를 하는데 자석은 N극하고 S극이 있으니까 맨날 N극 가까이로 하는데 지겨우니까 딴 걸로 해보자 오늘은. S극 멀리로 해볼게 이번에. S극 멀리. 뭐 푸는 방법. 변형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푸는 방법. 여기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지. 너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 가지마, 일로 와. 어떻게 끌어당겨야 되지? 여기 무슨 극이 돼야 돼요? N극. 상황 총 4가지 있어요. N가가 있어. N극 가까이. 다음 N극 멀. S극 가까이. S극 멀. 뭐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여기는 A야. 여기는 뭐지? B. 이렇게 가. 자, 그랬을 때 S극 도망가지 마. 여기 무슨 N극 된다는 거 공감하니? S 이렇게 해놓고 푸는 방법. 일단 이렇게 해놓고 손을 맞추기지. 오른손으로 해야 돼. 왼손으로 하면 큰일 나. 왼손잡이 큰일 나. 안 돼. 왼손은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니지. 오른손이야. 여기 갖다 놓고 여기다 맞추기. 맞췄음? 일단 이거부터 맞추기가 1번. 그 다음 내 손가락의 방향을 보는 거야. 이 방향이 뭐야? 콜 바깥쪽에서 감아지는 방향이야. 그래서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는 것 같은데 손가락 방향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흐름이 이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거 공감합니까? 뭐 제대로 했나? 맞네요. 자 그러면 뭐랬죠? 요거 요거지? S가 멀어질 때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방향 답은 뭐야? B, G, A 이렇게 써. G는 뭔지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G 뭐지 이름이? 검유계야. 뭐 하는 건데? 전류 검사하는 거야. 수치가 뜨진 않아요 이 기계에서. 수치가 뜨진 않는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 전류 안 흘러. 다음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 근데 이렇게 움직였어요. 뭐 발생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저렇게도 움직였어. 그럼 뭐야? 요거하고 요거는 뭐 반대 방향이란 얘기. 처음에는 이렇게 발생했는데 다음 이렇게 발생했어. 무슨 얘기? 더 세게 발생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이 발생한 걸 여기서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쨌든 지금 S극 멀어지는 경우에 답은 뭐예요? B, G, A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S극 가까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S극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하면 여기 S극 되면서 결국 이거 어떻게 한번 뒤집어야 되지? 싹 뒤집힌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A, G, B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S극 멀리하고 같은 결과는 뭐야? 요거 B, G, A가 나올 거야. 여기는 A, G, B가 나온다. 기억하시고. 갔나? 갔나가 아니라 뭐야? 뭔 얘기야? 갔나? 자, 그래서 뭐하고 같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같고 요거하고 같은 건 맞거든.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인력이고 하나는 청력이거든.
이건 무슨 역이야? N극 가까이 할 때는 인력, 청력. 여기서는 청력. 요건 뭐지? 인력. 요건 차이점이야. 뭐와 뭐 사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코일과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멀어질 때 인력, 가까워질 때는 청력.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인력, 청력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리지 않는 방법 하나 정리해 볼게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 가까워져, 꺼져, 밀어내야 되지? 가까워질 때는 무슨 다 청력이야. 반대로 도망가고 있어. 멀어지면 어떻게 해? 땡겨와야 되지? 멀어질 땐 인력.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래서 220쪽에 뭐 그거 선생님이 그 가가질 때 그 얘기했던 거고요. 221쪽으로 가보자. 전자기 유도, 자기장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유도전류는 유도된 전류와 전자기 유도의 에너지 전환은 결국 움직여서 전기가 발생했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고, 다음 유도전류의 방향. 그래서 방해하는 방향. 이거 뭐 렌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문제 절대 안 나올 것 같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방해하는 방향하고 같은 말, 상쇄시키는 방향 같은 말, 자기장의 변화를 뭐 감소시키는 방향. 요거 다 같은 표현이니까 그렇게 알고. 네 가지 했어요.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도 힘은 다르니까 헷갈리지 말자고. 같은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나왔어. 뭐 어때? 틀려? 맞아? 틀린다는 얘기지. 틀린다는 얘기야. 많이 이상했다. 다음. 그래서 자석의 운동과 전자기를 오른쪽에 보면 만약에 왕복시켰어요. 왔다리 하면은 특징이 뭐야? 어떻게 된다. 전류가 어떻게 계속 방향이 바뀌는 전류가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도 하나 넣어놔야 되는 거 뭐냐면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거든. 일정할 때 뭐라 그래? 직류라 그래. 바뀌면 뭐라 그러지? 교류라 그래. 이따 발전기 나오겠지만 발전기에서 바뀌어. 그럼 뭐야? 뭐가 만들어져? 교류가 만들어져 우선. 그것도 기억하자. 222쪽 패러데이 법칙과 유도 기전력. 무슨 얘기야? 전자기 유도의 코일에 의해서 코일에 생기는 전환. 그걸 유도 기전력 이라고 하는데, 이 유도 기전력, 선생님 볼 때는 표현 안 할 것 같아요. 통합 방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던 거 같지 않니? 뭐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지. 넘어갔어, 우선. 넘어갔나? 넘어갔어. 자, 패러데이 법칙. 그러면 식으로 나왔네요. 유도 기전력 은 일단 마이너스 n, 델타 t, 델타 BA. 나왔는데 하나, 각각 뭔가 한번 알아볼까? V는 뭔데? 유도 기전력이야. 델타 t 시간 분해, 시간당 변화를 보는 거지. n은 뭐인 것 같은? 감수 얘기예요. 감수. b는 자기장 세기야. a는 BA는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수기 면적을 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b는 자기장이고 a는 면적이 되겠지. 그거라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식이 나오진 않겠죠?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자, 세 가지 정리하면 돼요, 그냥. 패러데이 법칙은. 일단, 언제 쓰에 그럼 뭐야?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 변화가 클수록 큰 거지.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이야. 정리해보면.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면 세져요. 그 다음 센 자석을 쓰면 세져요. 다음, 촘촘히 감으면 세져요. 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자, 보자. 그래서 밑에 그 그림에서 빠르게 움직이면 세진다. 라는 거. 빠르게 움직이는 거 왕복시킨 거 같은데요. 왜냐, 그 그래프 자체가 지금 교류가 발생한 거야. 위아래로 나왔으면. 봤음?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나오지. 그건 뭐다? 교류. 한 방향으로 나오면 뭐야? 직류야. 되게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어디까지 말을 하는 게 애들한테 좋을까? 그런 게 있어요, 좀. 교류 직류를 이제 그 그래프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다 정도는 알고 있었자. 교류. 그거는 아니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거 그건 나오지. 이름이 뭔데? 발전기죠.
발전기의 원리야. 이게 뭐 제일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더 있으니까 기억하자. 무선 충전기 해봤음? 무선 충전기 올리면은 사실 전기 뭐 바로 쏘는 게 아니라 거기 여기 그 안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갖고 여기에서 유도전류 발생시켜서 충전시켜. 그래서 무선 충전기, 도난 방지 장치, 교통카드 이런 것들에서 전자기 유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갖다 대거나 뭐 이래야 돼요. 움직이거나 이래야 돼. 자, 중요 개념 체크를 한번 가볼게요. 거기 당연히 알겠지만 첫 번째, 전자기 유전상을 이용합니다. 다음 2번. 가문수 일어날 때 더 세지는 거 도배했어요. 세지겠네. 더 센 자석을 썼어. 세지겠네. 더 빠르게 운동한다. 그랬는데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지? 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 변화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네, 또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같이 움직이면 안 돼. 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자. 자, 이어서 223쪽 발전기의 구조. 자,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자석이 있고, 근데 실제 발전기는 거꾸로 생기긴 했다.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요 안에 코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 자, 발전기 저렇게 됐어. 근데 먼저 요거 좀 먼저 해보자. 발전기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누구지? 누구 얘기하는 거 같은? 전동기. 요거 반대로 되어 있어. 발전기 전기를 만들어. 어떻게 만드는데 운동시켜갖고 전기를 만드니까 운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데 전기로 연결해서 운동을 시키거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뭐 이용했어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현상. 요건 뭘 이용했어요? 그러면 뭐야? 이거 이용했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둘이 뭉실한데 이거 이용한 거야. 옛날에 이거 배웠지? 기억나니? 전류, 자기장, 힘. 이걸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걸 이용했다. 전류에 의한 이 전류하고 힘이 전류하고 자기장이 있을 때 상호작용이 생기는 힘,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거 전자기율도 이건 자기력을 이용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그래서 일단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걸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생겨. 돌아가. 요거 있다. 요거 코일이야. 코일 돌아갈 때. 자, 코일 돌아가요.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뭐가 있을까? 선생님 뭐 그랬는지 알아요? 뭐 그랬지? 자기력 그랬어요. 자기력이 기본, 자기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자기력은 안 바뀌어. 바뀌는 건 뭐다? 코일이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현재 이루는 각도 0도예요. 0도. 0도일 때 특징은 뭐야? 거의 코일의 단면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없는 거야. 지금 단면은 이 넓은 면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는데 한 45도 돌아가서 아까보다 많아졌지. 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지 지금. 여기 그러다 이때가 가장 넓을 때야. 통과하는 단면이 가장 높을 때 여기야. 여기서 돌아갔어요. 그럼 점점 단면이 감소해서 다시 이리로 돌아오지.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해서 또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결국 발생하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제 최대가 만들어지고 이때 통과하는 게 최대야. 이때는 최소 0도. 한 바퀴 돌아갔을 때는 180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 90도일 때는 최대가 된다. 자, 그게 이제 223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 발생해?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달라졌니? 그러면
자기장이 달라졌겠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 통과하는 자기장이 달라진다는 얘기?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는 자석 사이 놓인 코일이 회전하면 코일의 단면적, 자기장의 수직인 코일의 단면적. 이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수직이라는 건 이쪽 말하는 거 많이 얘들아? 그거야. 그 단면적이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 빠르게 회전할수록 뭐야? 세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첫 번째, 그 장치에서 돌아가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단면이 점점 증가한다, 점점 감소한다. 살짝 이 돌아가는 세기에 따라서 어차피 다르겠지만 일정하게 돌아가도 살짝이 뭐야?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뭐야? 세기 변화.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것 같진 않지만. 다음,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결국 뭐야? 자석이 자기장과 같은 방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방향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자. 지금 반을 반대로 움직이는 거 봤어요? 봤어? 반을 반대로 움직였지? 다음, 발전기 구조를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발전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요런 게 있어. 이게 뭐냐?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이 있고, 자석 앞에 이렇게 회전축이 달렸고, 축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입체적으로 했어요. 이런 구조,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건 뭐임? 이건 뭐임? 이거 통틀어서 뭐야? 이거는 발전기. 사실 이 바깥쪽이 코일 역할에 이쪽은 자석, 이쪽은 발전기고 이 앞에 달려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 우리가? 터빈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터빈이 회전하면 자석도 회전하고 자석이 회전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겠네. 그걸 통해서 여기서 전자기 유도선을 통해서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터빈은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콕 집으면 뭐야? 여기 발전기가 맞아? 발전기. 앞에 돌리는 부분이 터빈이에요. 터빈 자체가 발전기가 아니고 터빈은 돌리는 거고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선이 직접 일어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발전기 구조 한번 볼게요. 터빈과 발전기로 돼 있어. 공감하니? 요거 이제 터빈은 돌아가는 거고 회전 장치야. 단순히 회전 장치를 얘기해. 발전기는 전자기 현상이 일어나는 그 공간을 얘기해라고 할 수 있겠지. 자석이 회전하면서 변화를 일으킨다. 넘겨보자. 자, 에너지 원별 발전 방식이라는데요. 결국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건 대부분 발전의 공통점이 될 수 있죠. 발전 방식의 공통점은 터빈이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가 좀 다르지. 화력 발전부터 가볼게요. 화력 발전 선생님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다른 책보다는. 일단 연료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지. 연료에 불 붙였어.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야. 이 열 에너지를 뭐 하는데 보통 물 끓여? 물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지. 그때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어. 수증기가 운동하면서 결국 뭘 돌려요? 터빈을 돌리겠지?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바뀌고 마지막은 전기 에너지. 올인. 다음, 핵연료. 이건 앞에만 달라요. 아까 화학 에너지 출발했는데 이번엔 뭘로 출발해야 돼요? 핵 에너지로 출발해. 핵 에너지에 그 핵분열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면 열이 발생해. 열 에너지지. 뒤에는 똑같아요.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터빈의 운동 에너지, 마지막은 전기 에너지. 자, 수력 발전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물, 포텐셜 에너지지, 위치 에너지. 떨어지는 순간 운동 에너지 전환돼. 그 운동 에너지는 결국 터빈 돌리니까 터빈의 운동 에너지 또 전환돼. 물의 운동 에너지에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고 마지막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다음, 바람 자체가 운동 에너지죠. 그게 결국 터빈 돌리면 터빈의 운동 에너지고 마지막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갔어.
자, 그래서 에너지원에 따라 발전 방식을 구별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발전은 뭐 돼? 우리는 무슨 발전을 제일 많이 한다? 화력 발전이 제일 많아요. 화력 발전, 다음은 핵 발전 순서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정도만. 거기 있는 뭐 비율을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석탄, 천연가스, 핵연료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화력 발전하고 핵 발전을 비교해보면, 뒤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앞에는 좀 다르지. 그래서 연료가 달라요. 맞지? 연료가 다르지. 공통점은 물 끓이는 건 똑같아. 물 끓이는 건 똑같아. 근데 뭘로 끓이냐 이거야. 고함의 수증기로 터빈 돌려갖고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 그거고. 왼쪽에 보면 화력 발전의 종류나 그리고 증기 터빈 방식, 터빈 방식. 내가 볼 때 이거는 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건 패스하자. 225쪽 가볼게요. 핵 발전. 핵 분열을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지. 핵융합으로 바꾸면 틀렸어. 핵융합은 아직 인류가 발전 방식으로는 못 만들었어. 논문 같은 데서 뭐 있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은 있어 아직까지.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잘 설명했지 우리. 너가 해고 제발 꼭 해서 나중에 뉴스에 나와. 뉴스에 나올 수 있겠니? 어때? 목표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자, 그렇다는 얘기. 3번에 이제 가볼게요. 자, 화력 발전하고 이거 핵 발전의 장단점을 비교했어요. 장점, 화력 발전. 일단 그냥 연소 시설만 있으면 돼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만들면 못 만들겠지만 금방 만들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구조로 만들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 건설 비용 시간이 적게 들어요. 다음 연료를 다양하게 쓸 수도 있어요. 석탄도 되고 LP도 되고 일단 태울 수만 있으면 돼. 석유도 되겠지. 응. 그 다음에 가동이 필요한 시간이 짧아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급하게 필요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하면 돼.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이거 다 장점이지. 핵 발전 가볼게요. 핵 발전은 일단 화석연료는 좀 많은 양이 필요해요. 막 트럭을 막 싣고 와서 해야 되거든. 알겠지만 핵폭탄 생각보다 크기가 작거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크기가 얼마 정도라고 뭐 생각하니? 본 적 있어? 없지? 네. 그게 여기 칠판에서 저기 정도의 크기거든. 큰가? 작나? 그 폭탄이 도시 하나를 날린 거야. 네.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폭탄 하나 크기가. 별로 관심 없어. 본 적 있어요? 없어? 어디 영상에서 본 적 없어? 봤어? 이름 뭐라고 하는데 그거 초록색인데 초록색 봤어? 뭐 색깔 중요한 건 아닌데 초록색이야. 여기 저기 어디야 동네 이름이 뭐냐 그 사이판 쪽에 있거든. 사이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적은 양의 연료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라는 거. 이산화탄소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단점 가볼게요. 단점. 화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를 배출해서 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이 고갈되는 에너지지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의 위험도가 높다. 이거 연료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힘들고 그래. 그래서 운반, 재정이 비용이 많이 든다.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다음, 핵발전.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 화력발전은 그냥 연소만 목적인데 여기는 뭐 재처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더 꼼꼼하게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항상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온난화를 안 하는데 뭐가 문제야? 방사능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누출될 수 있다. 은하균도 무한한 자원은 아니다. 고갈될 수 있다. 그다음 냉각수가 이거 할 때 엄청난 막대한 열 나오거든.
그거 식혀주는 냉각수. 근데 냉각수 그대로 버리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뜨거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 감소하거든. 용해도 감소하면 뭐가 빠져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빠져나오고 산소도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4번에 화석 연료, 핵 연료를 사용한 발전소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하고 부정적인 영향. 얘네들의 공통점 하나 있어. 뭔데? 효율은 얘들보다 알아. 단시간 안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얘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펑펑 쓸 수 있는 이유예요. 대체 에너지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 에너지로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 다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율이 떨어져. 자, 그래서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야, 얘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결국 첨단 과학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결국 온난화가 심해진 것 같은. 또,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 있고,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핵, 이거는 뭐야? 방사능 폐기물 결국 쌓여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개발해야 돼. 교육에서 나오는 단원이 다음 단원이 이어지지. 자, 밑에 있는 거 같이 넣어볼게요. 발전기에서 터빈에 연결된 자석이 회전하면 터빈에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자, 화력 발전은 무슨 에너지를 뭘 쓴다?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어. 핵 발전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넘겨보자. 자, 탐구 나왔어요. 탐구 나왔을 때 뭐 꼼꼼히 봐야겠죠. 근데 보통 나오는 탐구의 제 대표적인 유형 뭐 가까이도 해보고 멀리도 해보고 그러겠지. 근데 그 가운 중에 갖다 놓으면 아까 반을 얘기했어요. 이리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무슨 얘기? 방향 바뀌었지.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무슨 얘기? 세기가 바뀌었지. 그래서 자, 첫 번째 검률기를 연결했어. 다음 바로 움직이면 괜찮아요.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다음 막대 자석이 극을 바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극을 바꿨을 때는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막대 자석은 그냥 고정해놓고 뭘 움직일 수 없는 코일을 움직여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예상할 수 있죠. 빠르게는 세기를 바꿔보는 거고, 네오디뮴 자석을 썼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네오디뮴 자석 봤지? 수에 봤니? 은색으로 된 자석 겁나 센 거. 그래서 세기를 세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예측한 대로 거의 되고 나왔지. 정리까지 해서 유도연료가 흘러 그래서 발생할 거야. 뭐 나 아는 거라고 보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 해보자. 뭐 그런 내용들. 뭐 봐야 되나? 잠깐만. 그래, 너 그 자인 스토리하고 저 기출 비근 다 풀었니 그때? 여기 거 아니지? 안 했지? 이번 주에 그거 풀어보면 이번 주 거. 며칠이야? 다음 주. 내 핸드폰이 어디야? 씨.
아 진짜 핸드폰 가져와줬지. 아 이제. 알겠니? 근데 너는 다음에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짐작을 해서 얘기해. 왜 다 했으면 다 했지? 응. 자, 벌써 11시 17분이야? 자, 227쪽에 1번은 뭐 나왔어요? XX55. 잘 나왔어요? 1번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자석의 막대 가까울수록 세진다가 맞지? 다음 2번은 과정 5에서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석을 고정해도 흐른다가 맞고 그 자석의 온도와 관련해서 왜 불이 켜졌니? 그러면 뭐 자기장이 변해서 유도전류가 흘렀어 라는 개념으로 쓰시면 되죠. 다음 2번 사람의 화학에너지가 발광 다이오드의 빛 에너지로 전환되기까지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써라. 뭐 이거 무슨 얘기냐? 나의 몸 화학에너지 아니니? 그걸 운동시켜. 그럼 화학에너지가 결국 뭐야? 사람의 운동에너지로 바뀐 거고, 사람의 운동에너지가 자석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자석의 운동에너지가 결국 뭐야? 전기에너지로 전환됐다. 그리고 전기에너지가 결국 뭐야? 빛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쓸 수 있겠지. 다음
그래서 3번에 답을 보면 3번 되겠어요. 나에서 자기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한다. 항상 뭐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다음 4번 몇 번 나왔음? 3번 나왔음? 그거 어떻게 뭐 잘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같은 방향은 뭐야? 니은 디귿이죠? 아닌가? 잘못 얘기했네. 기억 디귿이지? 그 다음 니은이 이거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위 그러면 같은 방향이 두 개 있을 것 같고 다른 방향이 하나 있을 것 같지? 그래서 A를 니은에 연결해야겠네. B는 기억에 연결하고 디귿은 C는 디귿으로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풀었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뒤에 있는 문제 일단 풀고 여기 옮겨서 풀고 그 다음에 자익수량 기출 그거 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일단 다음 시간까지는 요거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마라톤을 갖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다음 시간까지는 요 하이턴 할 거야. 자, 꼭 보고 있겠지.